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전세계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중에 중요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러시아가 에드미럴 고르시코프급의 호위함에서 차세대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인 지르콘의 발사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 해군이 북부 바렌츠해에서 에드미럴 고르시코프 호위함을 이용한 지르콘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발사 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현지 시각 7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6일 오전 7시 15분 에드미럴 고르시코프 함에서 발사된 지르콘 미사일이 해상 표적을 성공적으로 타격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은 이 미사일의 최대 비행고도는 28km, 수평 비행거리는 450km였으며 4분 30초 동안 비행해서 마하 8의 속도로 표적에 명중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은 또 이 미사일은 최종 인수평가를 거쳐 곧 해군의 수상함과 잠수함의 핵심 타격수단으로 전력화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선적으로 3S-14 범용 수직발사기를 탑재한 고르시코프급 호위함과 스테레구시급 초계함에 탑재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이 지르콘 미사일을 미국의 항공모함 등 고가치 표적을 효과적으로 타격하는 대함 무기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지상 표적 타격용으로도 쓸 예정인데요. 올해 말까지 시험평가를 거쳐 내년부터 태평양 함대에도 전력화될 예정입니다. 이 고르시코프급 여기 있는데 4,500톤에서 한 5,000톤 정도 되는 크기의 군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해군의 충무공 이순신함 이런 거하고 덩치가 좀 비슷한 그런 군함이고 스텔스 디자인을 했던 군함입니다. 지금 이제 러시아 해군의 주력 군함이 될 텐데 여기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달았어요. 근데 이 지르콘이라고 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지대지로도 쓰고 공대지로도 쓰고 또 지대함으로도 쓰고 또 함대함으로도 쓰고 아주 또 함대지로도 쓰고 아주 다방면으로도 쓰는 그런 미사일인데 이번에 450km를 날아가서 표적을 타격했는데 이번에는 함대함 버전으로 실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적의 군함은 항상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표적까지도 맞출 수 있다. 그만큼 유도 능력이 좋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이번 그 속도를 보면 마하 8의 속도로 들어갔다. 그리고 이제 28km의 고도로 비행을 했다라고 되니까 28km 고도 같으면 상당한 그 고고도로 비행을 하는 것이죠. 탄도미사일이 아니면서 이 정도로 날아가니까. 그런데 이 지르콘 같은 경우는 뭐 회피 기동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또 뭐 물수제비 뜨는 이런 비행 아니에요. 그건 이제 킨자리 그렇게 하고 지르콘은 그냥 뭐 아주 고고도에서 빠른 속도로 그냥 쑥 날아가서 이 속도로 그냥 때려버리는 그런 미사일인데 아무튼 이런 미사일을 이 고르시코프급 함정에 장착을 한다. 우리 충무공 이순신함하고 비슷한 덩치. 여기에 이제 3S-14라고 하는 수직 발사기가 있는데 여기에 고르시코프급에 이거 16셀, 16셀이 탑재가 돼요. 여기에다가 이제 이 그 지르콘 일정 수량 그리고 칼리브르 사거리 1,500km짜리 함대지 순항미사일이죠. 토마호크 같은 거, 우리 해성3 같은 거, 그 칼리브르, 그리고 이 지르콘, 이걸 이제 섞어서 집어넣는데, 용도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 지르콘을 더 많이, 어떤 경우에 칼리브르를 더 많이,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집어넣겠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상대적으로 미국의 또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대형 순양함들에 비해서는 작죠. 그런 중형 군함에 이렇게 극초음속 미사일을 최대 16발이나 장착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이 이 고르시코프급 호위함이 2021년부터 이 태평양 함대 즉 블라디보스토크에 두 척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최대 32발의 지르콘 극초음속 미사일이 동해에서 작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데 당연히 이 러시아의 적은 대한민국이죠. 그리고 일본이죠. 미국이죠. 우리는 적이 아니야. 이거 아닙니다. 분명히 제도적으로 우리는 러시아의 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초음속을 넘어서 극초음속 시대로 무기체계가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해군도 지금 KDDX 만들고 이런 그 ROC 요구 성능에 반드시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대응 능력을 확실하게 마련해야 됩니다.
이제는 뭐 전부 극초음속이니까. 그리고 그것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죠. 그래서 극초음속 무기에 대한 요격 능력 반드시 우리 해군 군함이 마련해 나가기를 바라고, 우리 또한 초음속을 넘어서 극초음속 타격 무기 빨리 만들어서 주변국에게 억제력으로 사용하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과 터키의 동맹 관계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최근 터키의 S-400 지대공 미사일 테스트와 관련해서 터키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와 관계 단절에 나서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터키가 러시아제 S-400 지대공 미사일의 운용 테스트에 들어간 가운데 이 미사일의 탐지 추적 레이더 테스트에 미국제 F-16 전투기가 사용됐다고 미 상원 의원들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경고 서한을 보냈습니다. 텍사스가 지역구인 공화당의 제임스 랭퍼드 상원 의원과 메릴랜드가 지역구인 민주당의 크리스 벤 홀런 상원 의원은 현지 시각 10월 7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보낸 공동서신에서 최근 터키의 일탈 행동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두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서 최근에도 터키의 S-400 미사일 테스트에서 미국제 F-16이 표적으로 이용된 정황이 있다라면서 국무부가 터키 S-400 미사일 시험평가 과정에서 미국의 항공기를 이용했는지, 또 그들의 방공 시스템 네트워크가 나토의 링크 16과 연결되어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조치해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두 의원은 국무부에게 10월 14일까지 답변하라 라고 요구하면서 행정부는 터키를 미국의 적에 대응하는 제재법안, 즉 CAATSA에 따라서 제재하라 라면서 행정부가 조치하지 않을 경우에 의회가 나설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미 상원의 이 같은 요구는 의회 차원에서 터키에 대한 제재는 물론 나토와의 연합작전 데이트링크 체계를 끊으라는 것인데요. 미국과 터키의 동맹관계, 이제 정말 끝이 보이고 있는 겁니까? 참 걱정스럽네요. 터키가 러시아의 최신의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인 S-400을 도입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이 사단이 지금 나고 있는데, 작년 9월 달에 터키가 이미 레이더를 한번 가동해서 테스트를 했죠. 그때 인스릴리 공군기지, 터키 남부에 있는 공군기지를 사용하고 있는 그 기지에서 주 터키의 공군기지예요. 미국의. 그래서 거기에 F-22가 왔다 갔다 했는데 그 F-22를 비춰봤다. 이렇게 해서 외교 문제로 비화되기도 했고, 또 F-16 전투기, 지금 터키 F-16 전투기 200대가 넘게 있으니까 그때 F-16 전투기 한번 비춰봤다. 이렇게 또 발표가 나왔었죠. 그때도 미국이 뭐 굉장히 항의를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이걸 이제 이 S-400을 1년 만에 흑해 연안으로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지금 전원을 켜서 레이더 테스트를 하는데, 여기에 터키 공군의 F-16을 비행시켜서 그걸 지금 비춰봤다라는 주장을 지금 미 상원에 공화당, 민주당 여야 할 것 없이 거기서 이제 대표로 지금 하는 겁니다. 그 정보가 들어왔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조사해서 국무부는 그것을 의회에 10월 14일까지 답변해라. 그리고 그와 함께 터키가 나토니까, 나토는 이제 링크 16이라고 하는 데이터 링크 시스템을 다 쓰죠. 우리도 미군하고 링크 16 같이 하니까 당연히 나토도 하겠죠. 그러면 이 터키의 방공 시스템인 S-400이 링크 16에 접속을 했느냐? 접속을 했다면 여기에 만약에 러시아가 백도어 어떤 그 프로그램을 집어놨다면 나토의 링크 16 전체 시스템의 어떤 알고리즘이나 운용되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러시아로 다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것도 전부 다 조사해서 10월 14일까지 보고해라 라고 지금 이 두 의원이 국무부에다가 사안을 보낸 거예요. 참 이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이런 일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구 가서 그냥 진짜로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지역구 가서 온갖 개모임 하는데 산악회 하고 개모임 하고 무슨 동기회 하는데 동창회 하는데 뭐든지 다 가가지고 인사하고, 이게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만 인식되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의원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이거는 정말로 국익을 딱 생각해서 이렇게 만약에 되고 있다는 게 확인되면 터키는 동맹에서 쫓아내야 된다. 만약에 국무부 너가 하지 않으면 우리 의회가 할 것이다. 의회가 이제 터키 제재법안 결의안 내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이 국회의원이 나아갈 방향을 이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네요. 그것도 여야 할 것 없이 한 마음으로
이게 국회의원 아닙니까? 우리 정당은 이런 쪽이니까 나는 뭐 내 소신하고 아무 관계 없이 우리 위에 그또 좀 4선, 5선 의원들이 좀 이런 분위기니까 눈치 딱 보고 나는 안 해야지. 이거 아니다 이겁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런 모습 볼 때 어쨌든 터키가 미 상원에서 이 S-400을 그냥 미국 예산으로 그냥 사오자 터키가 좀 곤란한 것 같으니까 그 중재 요청까지 해서 미국이 그거 그냥 차라리 우리한테 팔아라 라고 한 것도 터키가 지금 거부를 했고, 그리고 다시 이제 이 레이더를 켜서 미국제 F-16을 비춰보고, 그러면 그 데이터 정보가 F-16을 비췄을 때 어떤 상황이 된다. 옆에서 비췄을 때, 앞에서 비췄을 때, 뒤에서 비췄을 때 모든 데이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걸 러시아가 다 가져간다. 그러면 용서할 수 없지 라고 이제 하는 건데, 터키가 정말 끝을 보러 가는 것은 아니냐라는 걱정이 드네요. 터키는 이 보스포러스 앱을 딱 잡고 있는 이 지정학적 위치, 러시아의 흑해함대가 지중해로 진출하지 못하게끔 딱 틀어막고 있는 이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냉전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미국으로부터 대우를 받아왔었는데, 그 대우를 하는 것을 넘어서는 이런 일탈을 하고 있으니까 과연 터키가 어떻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아주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우리 대한민국도 지정학적 위치, 바로 중국을 딱 코앞에서 틀어막고 있는 이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미국을 상당히 지금 불쾌하게 하고 있는 일들이 많죠. 그래서 미국이 터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도 미국에게 이 정도까지 가면 안 되겠다라는 시체말로 견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잘 봐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